이번 파이널은 시리즈 내내 오클라호마의 강력한 수비와 인디애나의 업템포 농구의 맞대결이었는데요. 6차전에서는 인디애나의 수비가 큰 변수로 나타납니다. 인디애나가 정규리그에서도 종종 좋은 수비력을 보여줬지만 이번 6차전에서는 오클라호마의 득점을 단 91점으로 제어했고 그들로부터 턴오버를 무려 21개나 유도하는 오클라호마급 수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인디애나 수비의 가장 큰 변화는 풀코트 프레스를 거의 없애버린 건데요. 그 대신 하프코트부터 압박을 시작했죠. 이 장면에서 스가는 이번 경기 그가 기록한 8개의 턴오버 중 첫 번째를 기록했습니다. 스크린에 완전히 가까이 붙은 터널을 보세요. 스가가 그 사이를 파고들 틈이 전혀 없죠. 모두가 아시다시피 시리즈 초반에는 스가에게 스크린 사이를 찍고 돌파할 공간이 너무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인디애나는 스크리너가 볼러를 견제할 만큼 강한 압박을 시도했고 핸들러 수비수가 리커버리 되는 순간 스크리너 수비수와 다시 로테이션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마일스는 홈그랜을 정면으로 막아내면서 트래블링을 유도하네요. 이런 수비 장면은 정말 포지셔닝과 타이밍이 중요한데요. 이번 장면에서는 터너가 살짝 덜 압박하면서 스크린 쪽으로 제이덥이 무난한 공격을 전개합니다. 계속해서 제이덥이 스텝백을 선택하자 그냥 늦은 스위치를 해버리죠. 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엔 터너가 스크린 높이까지 올라와서 스플릿 드리블이나 포켓 패스를 방어하려고 하고 볼러 수비수였던 네이스미스가 최대한 빨리 로테이션하여 리머텍을 막아주게 됩니다. 이런 전술은 결과적으로 볼러 수비수에게 많은 걸 요구하는데요. 말 그대로 볼러를 미친듯이 압박하면 따라가야 하기 때문이죠. 이번에도 네이스미스가 찰거머리처럼 따라가니 제이덥이 실수를 하게 되죠. 스크린을 뚫어내고 끝까지 몸싸움하며 따라가서 턴오버를 유도하는 것. 맞습니다. 이건 마치 오클라호마의 수비 같죠. 이번에도 네이스미스는 스크린을 잘 빠져나가고 네마드도 마찬가지로 스가를 끝까지 붙들고 늘어집니다. 오클라호마의 도르트 마냥 자세를 낮춰서 계속 따라가더니 결국 스가의 볼을 긁어내버립니다. 메서린이 핸들러의 압박에 살짝 늦어서 스가의 돌파 길이 열렸지만 네마드는 그가 슈팅할 것을 예상하고 로테이션이 아닌 더블팀을 통해 그 슛을 막아냈죠. 스가는 더블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다시 보면 인디애나도 오클라호마의 수비처럼 페인트존에 수비수 4명을 모아놓고 외곽에 완전히 열려있는 2명의 슈터에게 패스를 유도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가가 맥코넬 같은 수비가 취약한 가드를 공격에 끌어들일 때 인디애나는 빠르게 스위치를 하면서 공의 흐름을 잠시 늦추죠. 그리고 네마드가 도움 수비를 하는 것을 보고 스가가 슈터에게 패스하면 미친듯이 슈터에게 달려가 돌파를 선택하게 하고 킥아웃 패스를 선택하게 만들어 턴오버를 유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파스칼 시아캄이 돌파를 예상하여 도움 수비로 와주니 네마드가 그걸 보고 급격히 방향을 틀어 슈터 쪽으로 향하는 패스를 체크하는 완벽한 대응이었습니다. 이번엔 트랜지션 상황에서 마일스 터너가 잠시 멍 때렸는데 이때 네이스미스가 제이덥을 버리고 스가에게 이미 도움 수비로 와 있었고 스가는 비어있는 제이덥에게 패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시아캄은 또 이 패스를 예상하고 도움 수비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네이스미스가 다시 제이덥에게 복귀할 시간을 벌어줍니다. 이 장면은 얼리 오펜스 장면인데 터너가 홈그랜에게서 순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버렸지만 홈그랜이 슛을 선택하자 미친 속도로 날아가 슛을 블락해냅니다. 이 경기에서 터너는 수비에서 홈그랜을 힘으로 완전히 제압했고 멋진 블록들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도 홈그랜을 위한 또 다른 스크린 셋업인데요. 터너가 스위치하면서 질식 수비를 선보입니다. 오클라호마가 다시 픽앤롤을 진행하려고 하자 네마드가 스가의 컷인을 완전히 무시하고 자유투 라인에 멈춰서 자리를 지킵니다. 그 결과 제이덥의 돌파가 완벽히 저지되며 턴오버를 낼 뻔하고 공격 세팅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면서 수비에 성공하죠. 이 장면은 얼마나 인디애나가 페인트존을 지키고자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스가가 스크린을 받고 드리블을 치자마자 토핀이 곧바로 도움 수비에서 스위치하며 스가의 돌파 경로를 막아섭니다. 이렇게 되면 스크린에 대한 이득을 전혀 볼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네마드가 스크리너가 아닌 사이드에 있는 선수와 스위치하는 겁니다. 그러자 홈그랜이 바로 컷인을 시도하죠. 그러면 약속처럼 할리버튼이 컷인을 미리 와서 체크해주고 네이스미스는 한 칸 더 스위치해서 코너에 할리버튼의 매치업을 찾아갑니다.
이건 정말 유동적인 로테이션의 진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3쿼터부터 오클라호마는 그들의 기존 전술로 돌아갑니다. 림 밑에 있던 선수가 픽앤롤 도중 외곽으로 빠지는 세팅이죠. 하지만 이번에도 인디애나는 그 움직임을 완전히 무시하고 골밑만 틀어막습니다. 그래서 외곽에서 제이더비 완전 오픈이었지만 패스가 나가지 못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인디애나가 오클라호마급 로테이션 속도를 보여준 장면인데요. 이번에도 인디애나는 카루소의 진입을 무시하고 스가의 페인트존 진입을 경계합니다. 스가는 돌파를 시도하지만 여의치 않았고 잠깐 동안 카루소가 오픈되지만 패스 타이밍도 놓칩니다. 스가의 돌파가 막혔을 때 순간적인 토핀의 도움 수비로 마치 트리플팀 같은 상황이 발생되어 모든 패스 경로가 막힌 것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 포지션에서는 시아캄이 스가를 맡게 되었는데 시아캄은 이번 파이널에서 스위치가 되었을 때 스가를 가장 잘 맡고 있는 선수죠. 스가가 돌파하는 무브에도 균형을 잘 잡고 따라가고 결국 파울 없이 슛을 완전히 틀어막은 완벽한 수비였습니다. 시아캄은 페인트존에 언제든 도움 수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스가를 사이드라인으로 몰고 가다가 그가 멈춰서 파울을 유도하는 순간 접촉을 완전히 피해버립니다. 이건 정말 선수들 간의 엄청난 수준의 수싸움이라고 할 수 있죠. 시아캄이 왼팔로 스가를 건드리니까 스가는 그걸 이용해 파울을 얻어내려고 하고 이걸 또 시아캄이 캐치하고는 팔을 재빨리 빼서 실린더를 지키는 수비를 합니다. 결국 스가는 완전히 막혀버리게 되죠. 시아캄은 파이널 6경기 내내 인디애나 선수 중 최고의 활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그가 보여주는 수비에서의 엄청난 헌신 때문입니다. 지금 장면에선 원래 그가 도움 수비를 올 위치가 아닙니다. 하지만 네이스미스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었고 시아캄은 이 빈틈을 만회하기 위해서 탑에서 전력으로 커버를 들어와 블락을 해냅니다. 이번엔 리바운드 이후 장면인데 시아캄이 정확하게 손을 뻗어 공을 스틸해냅니다. 그리고 이후 완전 난장판으로 흘러가는데요. 결국 할리버튼이 몸을 날려 볼을 살려낸 다음 인디애나가 속공을 이어가서 네이스미스가 중요한 3점을 꽂아 넣었죠. 그리고 이날 최고의 스틸 장면은 맥코넬이 선보인 노룩 스틸이었습니다. 그는 이 미친 스틸 이후 볼을 살려 토핀에게 넘겼고 토핀은 그대로 3점으로 연결시켰죠. 이번엔 맥코넬이 특유의 드리블로 페인트존을 파고들어 오클라호마 수비수들을 다 끌어놓고 찬스를 만들어주는 장면입니다. 패스를 받은 토핀은 페이크 한 번으로 공간을 만들었고 가뿐히 득점에 성공했죠. 오늘 토핀은 벤치에서 무려 20득점을 기록하며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 맥코넬 역시 진짜 미쳤었죠. 어떻게 그 작은 체구로 페인트존을 그렇게 쉽게 돌파하는지 놀라운데요. 물론 맥코넬이 엄청 빠르기도 하지만 돌파를 위한 설계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스핀 무브가 하이라이트였지만 바로 그 앞에 공격에서 비슷한 스크린을 걸었던 걸 미끼로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수비의 리듬을 깨고 돌파에 성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의 스크린은 맥코넬이 자주 쓰는 세팅입니다. 이 동작은 스위치를 유도하고 결국 완전한 아이솔레이션 찬스를 만들어내죠. 맥코넬은 이 상황을 이용해 돌파해서 수비를 유도하고 쉽게 동료의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었죠. 근데 이 경기에서는 그걸 역이용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스크린을 부르는 척 하다가 반대쪽으로 그냥 돌파를 냅다 해버리니까 공간이 확 열려버렸죠.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오클라호마가 맥코넬에게 도움 수비를 잘 가지 않았고 맥코넬은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맥코넬을 상대로 전부 스위치도 하고 도움 수비도 대기시켜 두는데 그러니까 맥코넬은 간단하게 패스로 외곽 슈터들의 찬스를 만들어져 버리네요. 맥코넬은 심지어 수비에서 오클라호마가 보여주던 도움 수비를 통한 스틸을 보여줬고 키가 무려 185쯤 되는데 장신 숲 속에서 무려 2개의 오펜스 리바운드까지 잡아냈죠. 할리버튼은 5차전 종아리 부상에도 불구하고 6차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날 경기에서 할리버튼의 패스와 판단력은 정말 돋보였습니다. 사이드라인 인바운드 패스부터 정밀한 엔트리 패스까지 오클라호마 같은 팀 상대로는 특히나 이런 패스들은 어려운데도 완벽하게 보여주었죠. 트랜지션 상황에서 네이스미스에게 건네준 터치 패스 같은 센스 있는 장면도 보여줬고 경기 초반에 트랜지션 상황에서 먼저 달려나가 볼 페이크로 수비를 완전히 몰아넣고 코너 슈터에게 완벽한 찬스도 만들어주었고 이런 시원하고 완벽한 아웃렛 패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리버튼만 보여줄 수 있는 스텝백 페이크 후 노룩 점프 패스, 그리고 이어지는 마무리까지 완벽했습니다. 이런 완벽한 운영 덕분에 인디애나는 전반 동안 단 2개의 턴오버만을 기록했고, 오클라호마는 본인들의 상수였던 상대 턴오버 이후 득점을 거의 할 수 없었죠. 사실 인디애나는 파이널 내내 이런 수비 전술을 계속 써왔지만 이번 6차전에서는 움직임, 집중력, 속도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다른 레벨이었습니다. 오클라호마는 원하는 타이밍에 패스를 거의 못하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역대급 파이널 시리즈가 결국 7차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프랜차이즈 역사상 첫 파이널 우승까지 단 1승만을 남겨두게 되었죠. 파이널 최종 우승자는 어떤 팀이 될까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